네, 오늘 핫 이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과 관련된 핫 이슈들 짚어보고요. 그 의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핫 키워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2월입니다. 한 달이 빨리 지나갔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 축구팀 대표의 슈틸케 감독의 소위 이제 명언들이 조금 유명해지는데요. 축구 명문이 첼시 구단의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격 중심에서 골을 집어 넣으면은 승리하지만 수비 중심에서 골을 먹지 않으면 우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욕속부달. 그러니까 너무 속도를 이렇게 내다 욕심부리면 이제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조이지 마시고 우리 잠애가춤과 함께 심차게 들이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십니다. 이동훈 콘텐츠 연구소 이동훈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그 일본인 후쿠이 후쿠타로 씨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들은 한 70세에는 넘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은 과연 일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70세가 넘은 그 아들도 분명히 쉬지를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아는 체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 가서든 이렇게 아는 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그 선학자가 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한 해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핫 이슈 핫 키워드 주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대별 주요 성장 업종 그리고 기업들의 스펙 전쟁 이렇게 두 가지가 꼽혀 있네요. 네, 자 세대별로 이제 기업들의 주요 성장 업종을 알아보면은 앞으로 또 어떤 업종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번 알아볼까요? 당시에 어떤 업종들이 좀 성장을 했었죠? 사실 때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라는 것들이 그다지 규모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 당시 1988년도에 이제 소위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좀 미미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첫 번째 이제 무역 이런 표어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5대양 6대주로 전 세계에서 뭘 팔겠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좀 있어서요. 요 두 가지 분야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돈이 좀 된다고 할까 그랬었습니다. 예. 네, 건설과 무역이었고 또 386 세대 때는 이제 전자나 기계공학 같은 분야가 또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학이나 전자공학이 또 인기를 끌었었죠. 사실 그때 물리학, 전자공학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선구자셨어요. 당시에 생활해 보면 인터넷이 상용화된 것은 1995년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1995년. 95년 이때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모뎀에 연결해가지고 삑 소리가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386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인터넷이 상용화된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학과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전자공학이 붐을 더 이루게 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386 세대가 전자공학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386 세대 중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에 많이 입사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성장축을 이루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은 좀 기적 같은 일이고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인데요. 사실 3대 집안이 있습니다. 이씨 집안, 구씨 집안, 정씨 집안. 요 세 집안의 어른, 주인이 상당히 도전을 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술이 도시바에서 왔답니다. 도시바에서 이걸 가르쳐 줄 일은 없고 찔끔찔끔씩 이렇게 아마 물건을 팔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너무 비우셨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 1등입니다. 도시바는 전 세계 10분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씨 집안 얘기를 좀 드리면 잘하신 처럼 그 정씨 집안 창업자가 잘하시는 해봤어? 너 해봤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산업. 그분의 또 아드님은 또 뭐냐?
컨테이너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왕성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원천 기술이 없는 그 과정들에 그런 분들이 요즘 생각하시면 뭐 국제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맨 땅에 해당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산업의 기초를 놓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도 바람이 불면서 정말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가 최고다라는 또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1998년이죠. 네, IMF. 그렇죠. 예. 1995년에 이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제 삶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졸업한 세대가 사실은 제 세대죠. 네. 90, 91, 92학번 이런 세대인데 이 세대가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세대들이 너무나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88만 원 세대라는 그 호칭이 붙게 되었죠. 사실은 스토리로 보면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무튼 앞으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많이 탄생을 해야 되고 또 취업 문제도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수한 뭐 그중에서도 이제 과학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교육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걸 메시지를 전한다고 될 건 아니겠지만 네. 틀에 박힌 교육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령 덴마크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왜 시험을 안 보냐 그러니까 틀에 박힌 교육은 아이의 자존감이라든가 창의성을 이제 말살시킨다. 그래서 그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되신 분, 성공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엉망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 이동욱 씨 같은 경우죠. 예. 저는 고등학교 성적 안 좋거든요. 아, 사실입니까? 예. 아, 저 괜찮았습니다. 너무 잘하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좋은 대학을 안 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아, 예.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아무래도 좀 상상하고 속된 말로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의치안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의치안. 의대 치과 가서 하는데. 근데 이거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식 있다면 문사철을 좀 보내라. 문학, 역사, 뭐 철학 쪽으로 가면 이건 분명히 대박이다라고 이연사 또 강조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IQ로 인재를 파악하게 된 것은 1920년서부터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그게 1980년까지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 IQ가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SAT를 만들었습니다. 네. SAT로 이제 인재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시험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SAT도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EQ를 만들고 EQ. 그 다음에 사회적 지능이다 해갖고 SQ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눈치 코치키라고. 눈치 코치키. 그렇게 이렇게 조크를 날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한 분위기인데.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세대별 성장 업종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취준생들 어떤 업종과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진로를 개척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을 몇 분 동안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패턴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대가 인기였고 전자공학이 인기였고 한 적이 있었지만 또 그러다가 또 인문학이 또 인기였다가 경영학과 또 뭐 의대, 뭐 법대 뭐 인기였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또 바뀌고 있거든요. 계속 변하죠. 지금 CEO들도 CEO들 중에 40%가 MBA 타이틀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조카가 토목과를 다닙니다. 좀 명문대 토목과인데 왜 걔가 토목과를 들어가게 됐냐면 거기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토목 이런 쪽이 좀 약간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사양 산업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의 잣대는 30년 뒤를 바라보고 정하는 거지 지금 인기 있으니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렇죠. 예. 아마 그분은 터키로 나중에 입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 건설회사. 그렇죠.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모든 건설은 터키가 합니다. 같은 오스만 투르크족이고 언어도 비슷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우리가 예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번에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어떤 두 번째 거였죠? 키워드는 기업들의 스펙 전쟁입니다. 스펙. 예. 네. 스펙 얘기만 하면은 좀 우리 취업 준비생들 좀 화도 나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전과 좀 한번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요즘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나요? 옛날에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스펙이라고 굳이 꼽는다면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러시아어, 그다음에 영어 같은 건 기본이라 하고 중국어도 없었고요. 일본어, 프랑스어 정도 어학을 이렇게 뭐랄까 구축하고 있으면 좀 많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뽑혔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왜?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펙이 좀 어느 정도 역공이 좀 강화되고 있다가 보셔야 되는 거지. 옛날 선배님들은 실력이 없고 지금은 실력이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요즘은요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일부 대학에서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아주 진취적으로 대학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해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대학에서는 두 가지만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뭘까요? 하나는 죽도록 공부를 해보거나 또 하나는 죽도록 놀아보거나. 사실은 제 선배들은 거의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비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좀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성공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대학 생활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시는 것이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학 시절에 그 낭만이 요즘 학생들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동아리도 그 낭만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취업 동아리로만 말씀하신 것처럼 몰리고 있어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이게 되게 간단히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스펙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다. 왜냐면 뭐 좀 말장난 같지만 스펙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잖아. 뭐 토익 매점 뭐 똑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분 MC 토익 점수가 900. 저 890 의미가 없죠. 그래서 스펙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동아리를 꼭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당장은 이게 취업에 도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들어가서 아무 짓도 못 합니다. 딱 느끼셔서 나의 대학생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분명히 답도 있고 거기에 또 길도 있고 취업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호 대표님 이제 인사 담당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8대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죠. 다시 한번. 8대 스펙. 사실은 저도 스펙 쌓기를 하거든요. 지금도요? 그럼요. 그래요. 식스팩. 식스팩. 자, 농담이고요. 8대 스펙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은 기업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반드시 8대 스펙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 학벌이라든가 학과, 또 학점, 영어 점수 뭐 이런 걸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과연 그런 회사를 꼭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내가 여전히 8대 스펙에 많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회사에 계속 들어가기로 노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들어갔다가 1년 안에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알아보는 회사가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그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더 저는 스펙을 이기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이제 넓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기업들의 이제 스펙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이내한 대표님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사실은 모 그룹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아침 6시 반에 면접을 보는 거죠. 그 기업은 지금 또 잘 나가고 있고요. 또 필수 독서 100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물론 그 집 주인이 200권을 읽습니다. 그 박씨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는 너무 엉뚱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게 있죠. 밥을 빨리 먹는 대로 뭐 사람을 뽑는다든가 입사원서를 빨리 접수하는 대로 뽑는다든가 이런 좀 남다른 짓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너무 엉뚱한 그 스펙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깔아주고 좀 다른 글로벌 스탠드에 맞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우리 대학생들이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술 3차, 2차, 4차, 5차까지 가고 이게 되는데 얘네들이 뭐 동아리에서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인사 담당자한테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발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핫 이슈 핫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